최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뉴스와 신문의 헤드라인에 가득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많은 분들이 무력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주제로 관련 소설과 영화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소설은 이태준의 복덕방, 영화는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두 작품이지만 사실 이들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래된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태준의 소설 복덕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사회적 몰락과 노년의 고독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안초 씨는 과거에 꽤 잘 나갔던 인물인데 이제는 딸에게조차 소외된 채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파산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실제로 안초 씨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마지막으로 재기를 꿈꾸지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집니다. 돈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거죠. 이때 안초 씨의 딸이 모질게 굴지만 않았어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안초 씨의 딸 안경화는 무용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무관심하며 아버지를 돌보는 대신 자신의 삶에만 집중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외국에서 유학을 할 정도로 아버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던 안경화는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죠. 심지어는 아버지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않죠. 특히나 제가 충격을 받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낡은 솜이 돼 그런지 삭바늘이 돼 그런지 바지 솜이 모두 치여서 어떤데 헛옷이야. 암만 해도 샷을 한 벌 사입어야겠다 하고 딸의 눈치만 보아오다 한 번은 입을 열었더니 어련히 인제 사드리려고요 하고 딸은 대답은 선선하였으나 샷스는 그의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도 못하였다. 샷스는커녕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1원만 달래도 1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50전 한 입만 주었다.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태만 5, 6원 먹은 것이어서 50전만으로 는 그런 다리는 어림도 없었다. 왜 안경다리는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으로 물었다. 초씨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로도 들렸다. 앞에서 잠깐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여드린 것과 같이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척하거나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자식들이 현대에도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물론 밖에선 알 수 없는 각 개인과 가정의 상황이 있을 테지만 한편으론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들 또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불효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돈 앞에서 인간의 탐욕과 비정함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상황의 당사자인 부모, 즉 노인 세대는 안경화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무너지고 있는 전통 윤리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새로움의 물결, 근대화도 좋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유지했던 도덕과 질서가 점차 사라지거나 변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마음이 씁쓸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 또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로 넘어가 볼까요? 이 영화는 1980년대 텍사스 서부를 배경으로 현대사회의 폭력과 혼돈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노인 에드톤 벨 보안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사이코패스 킬러인 안톤 쉬거가 아닌 에드톤 벨 보안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화의 주제를 정신 이상자, 즉 사이코패스의 집착, 이해할 수 없는 연쇄살인 등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물론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제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제는 No Country for Old Men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제목은 노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겪는 고독과 무력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 등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벨 보안관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보안관인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깨닫고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영화의 초반부는 벨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I was sheriff of this county when I was 25 years old. Hard to believe. Grandfather was a lawman. Father, too. Compare yourself against the old timers. Couldn't help but wonder how they'd operated these times.
이와 같은 내레이션에서 벨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자신이 속해 있던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회상합니다. 벨은 과거의 보안관들이 총을 차지 않고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를 떠올리는데요. 물론 그때도 나름대로의 혼돈이 있었겠지만 과거와 대조적으로 자신이 마주하는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곳이 되었는지를 느낍니다. 안톤이 아무런 후회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살인을 저지를 의향을 밝히는 장면은 벨이 맞닥뜨린 새로운 시대의 잔혹함과 도덕적 붕괴를 상징합니다. 벨은 과거의 질서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그 질서는 이제 더 이상 벨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죠. 그렇다면 열심히 법과 도덕을 강화하고 질서를 세우면 세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다친 안톤을 발견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가까이 간 소년들의 상황인데요. 소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안톤의 곁으로 갔을 뿐인데 안톤에게 돈을 받는 순간 두 소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죠. 이는 어른뿐만 아니라 순수를 상징하는 아이 또한 돈 몇 푼에 의해 폭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돈이 곧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주제의식을 강화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왜 하필 안톤을 도와준 존재가 어린 소년들이었을까요? 저는 영화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즉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장치로 감독이 소년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돈으로 인해 갈등에 휘말리는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어리석은 인간들이 반복되는 역사를 써갈 것이라고 감독은 생각하는 것이죠. 소설 복덕방 그리고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드러나는 주제는 바로 노년의 고독과 시대 변화에 대한 무력감입니다. 안초시는 전통적 가치가 빠르게 몰락하는 시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에드 톰벨은 사회가 과거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의적으로 그리고 타의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이 내용을 더욱 자세히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바로 에드 톰벨의 꿈입니다. 영화는 벨이 자신의 꿈을 언급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때의 꿈은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아버지에게 약간의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잃어버린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꿈은 벨이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 즉 과거의 도덕적 확신이나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꿈입니다. 벨은 어두운 산길을 따라가며 앞서가는 아버지가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벨의 아버지가 들고 있는 불은 그에게 과거의 질서와 지혜를 상징하죠. 벨의 아버지는 그에게 옛 질서와 가치의 빛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벨은 이 불이 더 이상 자신을 인도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질서를 따라가고 싶지만 그 불빛이 자신에게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더욱 큰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잠깐 옆으로 나와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불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의 일원으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으로 유명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며 올림포스의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인간이 불을 다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신성한 힘의 상징이었고 인간이 그것을 가지면 신들과 동등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돕고자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고 이로 인해 인간은 불을 이용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간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일이었지만 반대로 보면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 산에 묶어두고 매일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 먹는 형벌을 내리죠. 불은 인간에게 문명을 선사했으나 동시에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죠. 하지만 인간은 인간일 뿐 신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안톤 쉬거의 사고입니다. 쉬거는 영화 내내 거의 초인적인 존재처럼 그려지는데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자비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는 쉬거가 결코 불사신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상기시키며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도 예기치 못한 사건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인간조차도 사회적 흐름이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쉬거의 사고를 보고 누구나 무력한 사람, 즉 남녀노소를 떠나 제목 속의 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사회에 무력감을 느끼고 쉽게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회복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안초 씨는 세상을 떠났어도 안초 씨의 친구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위협했던 안톤 시거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벨과 함께 일하던 젊은 보안관도 있었죠. 이는 기존의 악한 상황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가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요? 무너지는 질서를 새로운 사회에 맞춰서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내일은 또 다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세상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질서와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나의 삶을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여유가 된다면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보는 일도 필요하겠죠. 더 여유가 된다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느니 작은 문제가 괴물이 되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알던 세상이 계속해서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어제보다 더 괜찮은 방향으로 삶을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이 하루 종일 당신의 삶을 잡아먹게 두어선 안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닿길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에 더 좋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많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아였습니다. 문학과 영화를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